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5월 28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총선 이후에 의기소침했던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진영이 좀 점차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기세등등했던 마치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위세를 부렸던 좌파 진영은 점점 추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달라졌죠. 총선 이후에 이 총선이 내 책임이다, 패배가 내 책임이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또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을 교체를 했습니다. 정진석 국회의원 5선 출신이 들어가고 나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열었고 또 기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김치찌개 회식도 했고 그런 것들이 다 국민과의 소통이죠. 기자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그나마 의료 대란 어느 정도 지금 대입 정원이 한 1,500명 정도 의대 정원이 한 1,500명 정도 일단 완수를 하면서 매듭을 지어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선거 전에 있으면 좋았을 테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22대를 이제 이끌어갈 텐데 22대 국회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당초에는 걱정들이 많았죠. 극심한 여소야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리고 특검 전국을 허용을 하고 나아가 탄핵 전국까지 몰아칠 수 있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많았지만 일단은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쪽에서 좌파 진영에서 계속 자책골을 넣으면서 지리멸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지금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인사, 아마 내일 되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나올 텐데 그 결과 이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또 전주지검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을 포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말씀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재기수사,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여기에 또 조국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좌파 진영의 일종의 우두머리들이 전부 다 극도의 사법 리스크에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위기가 곧 구축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로 방탄을 위해서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재명의 리더십이 당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리멸렬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똘똘 뭉치는 모습을 오늘 보여서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얻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재투표가 실시가 됐죠. 재투표 실시가 됐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최소 한 2명, 많으면 5명 이 정도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명은 이번에 본인들이 이탈을 하겠다고 이미 다 공표를 했던 인물이죠. 그 인물들은 안철수, 김웅,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인데 안철수를 제외한 4명은 22대 국회에서 같이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공천에서 떨어졌거나 불출마를 했거나 낙선을 한 사람들이라서 신경을 쓸 건 없습니다. 안철수 한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22대 되면은 또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되면은 같이 합심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22대에서 국민의힘은 그대로 쭉 뭉쳐서 나갈 텐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최소 이런저런 표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5표 이상이 이탈을 했다. 국민의힘이 완전히 와해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재명이 허탈할 정도로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나왔다. 그래서 이재명의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자, 오늘 투표한 사람들은 21대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그 위안을 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1대 국회, 이제 모레부터는 22대 국회니까 21대 국회는 과거에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적이 있죠. 가결시켜서 그것을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재명이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고 할 텐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공천권을 무자비하게 행사해서 한 30명 정도 그때 체포동의안 때 이 가결적으로 표결 던진 것으로 의심이 되는 비명계 한 30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예 공천에서 싹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22대 국회는 완전한 이재명 당이다. 이렇게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얼마 전에 국회의장 당내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를 이재명이 밀었는데 추미애가 떨어지는 그 투표는 오늘 그 최상병 특검 투표는 21대 국회의원 이제 내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이 의원들을 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올해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국회의장 후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박찬대를 시켜서 정성호와 조정식을 교통정리까지 했는데도 추미애가 우원식에게 9표 차이를 졌죠. 9표 차이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표가 89대 80이었습니다. 89, 우원식이 89, 추미애가 80표를 얻었는데 이 당심이 명심이 이재명의 요종이 추미애에게 가 있었다는 게 확실했죠. 박찬대를 시켜서 친명자장까지 정성호까지 이 교통정리를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추미애는 80표 얻고 우원식은 89표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원식이 뭐 당내 친화력이 좋다. 추미애는 좀 자충우돌해서 당선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이재명이 공천권을 쥐고 있을 때처럼 당 장악력이 강했다면은 그것도 다 극복했겠죠. 추미애가 아무리 자충우돌하고 이 우원식이 뭐 친화력이 좋다고 해도 이재명의 말 한마디에 추미애로 압도적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공천은 끝났고 총선도 끝났고 당선인들이 앞으로 이재명에게 손 벌릴 일이 없죠. 이미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다 됐고 그러니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89명 우원식을 찍었던 당선인 89명이 모레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이 89명은 민주당 전체 의원이 171명이죠. 그중에서 과반이 넘는 89명은 언제든 이재명을 외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체포동의안이 또 가서 구속영장 치고 체포동의안에 가서 투표를 할 때도 이 89명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죠. 그래서 바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켜서 구속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입니다. 이 89명은 일단 보면은 그 친문계가 이번에 한 27명 정도 친문재인계가 이렇게 저렇게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의 문다혜의 남편 를 이렇게 서창호 씨를 너무 강압 수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옛 사위인데 그렇게 항의를 한 친문계 당선인이 27명이었죠. 그 국회의원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이름을 올린 그 이제 27명이 89명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 우원식을 찍은 그리고 우원식이 원래 김건택에 이래서 민주당에서 오래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이죠. 그래서 김건택의 세력도 있고 또 뭐 과거에 이 친문 중에서도 이미 이 친명에 전향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 이재명에게는 항상 어떤 때라도 반기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성정당,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서 들어온 뭐 시민사회단체 소속들도 있죠. 이런 사람이 한 89명이 일단 국회의장 후보 투표에서 89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89명이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지금 진퇴양난이죠. 이 정치적으로도 장악력이 확 떨어졌지만 오늘도 보셨다시피 22대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한 차례 추미애를 국회의장 만드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사법적으로 6월 7일 이화영의 1심 판결에 넣으면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많고 또
법인카드를 비롯해서 다른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검사들, 이 중간 간부 인사가 내일 일어나면은 수원지검에 어떤 검사들이 포진을 할지 또 봐야 됩니다. 수원지검에서 영장도 재청구하고 또 법인카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 가일 2천만 원을 산 것이 업무 추진비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부인 김혜경 씨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5천만 원을 배임을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당 장악력도 확 떨어졌기 때문에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상황이 묘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활기를 띠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투표 결과를 보고 사실상 환호를 했습니다.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선은 여기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리더만 나타나면은 충분히 대응을 해볼 만하다. 이런 그 분위기가 뜨고 있죠. 그러면은 이 탄핵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 일제히 사법 위기를 맞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전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사실 이재명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제2야당 대표인 조국이 그들이 저지른 그 범죄에 따라서 구속이 되면은 완전히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상태로 안 갑니다. 누가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죠. 야권에서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전혀 새로운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 남은 변수는 국민의힘 당대표에 누가 뽑히느냐죠. 일단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가 가장 핵심 관전 포인트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동훈이 당대표를 맡아서 결자 해제를 해야 된다. 본인이 원톱으로 선거를 치러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올해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조국 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이 국회 정치 환경에 따라서 이 특검의 대상이 되는 특히 본인의 딸이 이제 조민에 대한 일종의 복수 심리에서 한동훈 딸을 파헤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으로서는 본인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우파 진영 전체의 위기를 결자 해제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 탄핵을 막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 문제도 걸려 있죠. 그래서 한동훈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대표를 맡으면은 훨씬 전투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나옵니다. 한동훈 특검법, 이걸 좀 본인이 방어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한번 이게 다 정리가 됐고, 경찰에서도 뭐 혐의 없다, 이렇게 다 된 건데, 이것을 계속, 조국은 계속 이것을 파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복수심리에서 조민에 대한. 오늘 그 국민의힘 차기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죠. 국민의힘이 100% 당원 투표로 일단 뽑기로 됐으니까는 개정이 될지도 모르지만은 역선택까지 끼워가지고 전체 그 지지율을 보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 보면은 미디어 토마토가 공개한 여론조사인데 한동훈이 적합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무려 61.5%가 나왔습니다. 61.5. 그 다음에 나경원 10.1, 원희룡 8.5, 안철수 6.4, 유승민 4, 윤상현 2. 이 다 합해도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합해도 절반도 채 안 됩니다. 한 절반 정도 되네요. 나머지 다 합하면은 지지율이 한동훈의 절반 정도 됩니다. 다 합해도 나경원이 2위인데 거의 6분의 1 이런 상황이니까 100% 당원 투표를 하던 70대 30으로 하던 50대 50으로 하던 한동훈이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 낙선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을 부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당의 그 일종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본인이 한 100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문제점들을 지구당 부활 같은 이런 문제점들을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본인도 빨리 복귀해서 당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그런 결심이 거의 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전당대회가 8월까지 지금 넘어갈 것 같지만은 어쨌든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때마침 범여권이 활기를 띠기 시작을 하고 범야권은 침체기에 들어가는 듯한 22대 국회 개헌과 더불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를 할 거면 빨리 국민 앞에 그 선언을 하는 것이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면은 물론 당대표가 바로 뽑히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동훈의 이 위치가 그 있어서 한동훈이 선거 때 2조 심판을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조국 심판. 여기다 이제 문재인, 최근에 문다혜 씨, 김종숙 씨 관련 특활비 문제도 나왔으니까 문의조 심판을 정치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또 검사장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이 사법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문의조 전부 다 수사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었죠. 한동훈. 그래서 한동훈이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는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논리를 가지고 사법 논리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 본인들의 이 방탄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문의조의 시도를 가장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 아닌가 그런 생각도 다시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이때 뭔가 하나 강력한 리더십만 보이는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